고려 내부의 정치 상황이 좀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싸우자, 강화도로 천도하자라고 주장했던 거는 최씨 무신 정권의 맨 처음 강화 천도를 하자고 했던 최후, 거쳐서 최항, 지나서 최의까지 왔는데 그 단계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사실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을 하자고 해놓고 성과가 무려 30년 동안 없으면은 누가 주장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 갈아치워집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집권층이 등장을 했고 그 집권층은 최씨 정권하고는 다른 주장들을 하죠. 네. 이쯤 했으면은 하자. 네. 요거랑 원종의 생각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항복하자라고 간 거고. 그리고 지배층은 지금 강화도로 와 있긴 한데 얼마나 지금 이 국내 그 육지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네, 황룡사 구층 목탑도 불타고 불탄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자고, 그만 항복하자고. 네. 이게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쯤에서는 이제 좀 굽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그때 당시 왕자였었던 원종이 때 왕자 시절에 태자 시절이면 태자가 항복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원래 칸이 죽어요. 그게 문캐거든요. 네. 문캐 칸이 죽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몽골의 칸한테 항복을 하러 갔는데 칸이 죽으니 누구한테 항복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야 돼? 아 근데 돌아가면 또 너무 모양 빠지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이 고집해가지고 온 건데 항복을 하러. 아버지가 고종이죠. 고종이랑 본인이 고집을 해가지고 항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당시 무신집권을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 시켜보려는 이런 시도들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과가 나야 됐었어요. 그런데 칸이 죽은 거죠. 근데 몽골은 나중에 원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황제가 되는 서열이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황제가 되는 그 승계 과정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칸이 죽고 원나라에서 이제 황제죠. 황제가 죽으면 그 다음 칸, 그 다음 황제를 누가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이 시절에 송나라다.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 생기는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이면 당연히 첫째가 하는 거니. 문캐가 죽었어? 첫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항복하러 왔으니까 허락 맡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면 되는데 몽골은 그게 안 되니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2명의 그 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릭부케라고 하는 막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쿠빌라이. 요렇게 둘이 형이거든요. 그 형 동생이 칸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싸울 걸로 예상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원종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갈 것인가? 에서 우연인지 그것이 선택인지 네.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아무튼 원종은 쿠빌라이를 선택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상상해보면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싶어요. 이거는 진짜 고려라는 나라 이런 거를 떠나서 본인이 배팅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 똥구멍이 아마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항문 끝이 아주 찌릿찌릿 했을 것이다. 네. 이게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있어서 휴대전화라도 있으면 전화 그렇죠. 여기저기 전화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물어라도 볼 수 있지. 텔레그램으로 카톡하면 자료 남으니까 안 되고 텔레그램으로 보내야죠. 네. 뭐 그래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때 당시에 뭐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도 없고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 선택이 고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순간 고려를 고려하라.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00% 손바닥에 침 뱉는 놈 한 놈이 100% 있었어요. 아니 이 정도로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저는 쿠빌라이 했을 것 같아요. 결과를 아시니까 당연히 당연히 값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아릭부케는 좀 먼 사람이고 아, 쿠빌라이는 이미 중국 쪽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쪽 제도나 어떤 동아시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도 했고 하니까 혹시 좀 말이 좀 더 잘 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 고려하면은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 정통성은 아릭부케입니다.
왜냐면 일단 유목민족들이잖아요. 유목민족들은 막내가 보통은 적법한 승계를 받는 원칙이 어렴풋하게는 있어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유목민족들은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어떤 식으로 그 분리를 하냐면 첫째가 결혼을 해요. 떼어주고 나가요. 둘째가 결혼을 합니다. 띄워주고 나가요. 셋째가 띄워주고 그럼 막내가 마지막까지 아빠랑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막내가 아버지 걸 가져가요. 그런 느낌이라면 아릭부케가 정당성 있었어요. 그리고 뭉켄의 식구들도 아릭부케한테 당연히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쿠릴타이를 열겠다라고 한 거예요. 칸 죽고 나서 다음 칸 누가 하지? 이제 쿠릴타이라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만장일치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뭐 몇 달 하고 끝나냐?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에는 늘 섭정이 다스리는데 지금 그거를 그 시기랑 원종이 맞물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 뭉케가 뭐 하다가 죽냐면 남성 정벌을 쿠빌라이한테 시키는 과정에서 죽고요. 그러니까 남성 정벌이 제일 중요했어요. 당시 몽골한테는 서쪽에 뭐 헝가리까지 가든지 뭐 여진, 뭐 거란 이런 애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남성 정벌. 양자강을 넘어야 돼. 그런데 이 양자강을 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 말어 할 때 뭉케가 죽고 그거를 전담했었던 사람이 쿠빌라이거든요. 또 쿠빌라이가 남성 정벌을 하는 몽골에서 제일 중요한 군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막내가 쿠릴타이를 열겠다고. 뭉케 전 칸이 죽었으니 이쪽에서 우리 나 내가 가는 거죠?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쿠빌라이 입장에서 야 내가 지금 남성 정벌을 하려고 고생은 내가 개고생 다 했는데 너 거기 앉아가지고 너 앉아가지고 뭐 했니? 그다 군사는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야 이럴 거면 나 쿠릴타이 따로 열자 라고 개평에서 따로 열려고 가는 길이 그 거거든요. 군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쿠빌라이가 훨씬 좋죠. 그런데 정당성은 아릭부케가 갖고 있고 어디로 가느냐? 저는 고려라면 그거를 먼저 파악했을 것 같아요. 누가 훨씬 더 적법한 승계자인가? 아릭부케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아릭부케로 가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봤겠죠. 뭐 아까 전에 그 텔레그램이다라고 하면 야 정보통 돌려봐라. 야 저기는 승계 어떻게 하냐? 막내가 안 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쿠빌라가 첫째도 아니거든요. 뭐야? 그럼 당연히 뭐 군사만 조금 있는 거네. 그럼 적법하게 가야지. 아릭부케 쪽으로 가야지. 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고려인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려가 약간 실리 외교, 현실을 따지는 외교를 좀 하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가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재요. 거란이랑도 재고 여진족이랑은 확실히 안 되겠다. 바로 수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군사를 쥐고 있는 쿠빌라이를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이 사후 해석도 그럼요. 쉽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둘이 어려운 선택이었네요. 네. 아릭부케랑 쿠빌라이랑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아주 비등비등하게 전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배팅하기 쉽지 않은. 저는 장고 끝에 악수 준다고 고민하다가 어이없이 선택했을 것 같아. 원종은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왕이 왕노릇을 못하고 있고 지금 아빠가 고종인데 나중에 어느 정도냐면 이거 만나고 난 다음에 원종이 고려로 돌아갔을 때 폐위당해요. 한번 무신집권자들한테 이면한테 폐위당한 지경에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왕이 아닌 시절이거든요. 내가 근데 여기에서 도장을 받고 칸대 태자로서 서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돌아간다면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칸한테 받아온 문서다. 이 도장 내가 찍었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이고 이거 비교 관계에서 내가 핵심을 쥐고 있으니 나는 이제부터 왕노를 제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항복 문서를 통해서 고려를 정상화시키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문서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칸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원종 입장에서 누구든 소식통을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기 멀리서 남성 정부라던 쿠빌라이가 온다더라. 근데 걔가 더 가깝다더라. 130km였나요? 뭐 되게 가까운 데 있다더라 라는 얘기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으로 위로 높이 올라가는 조금 가까운 데 길목으로 가서 만나면 여태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도 그쪽 반응 보면서 얘기하자 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깝고 오고 있고 우리도 가고 있는 길이니
만난 다음에 저쪽에서 환대인지 반응 보고 칸 보러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그냥 아릭부케로 이랬을지 한번 지켜보자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만나요. 근데 만나자마자 쿠빌라이가 이야 옛 고구려의 나라가 아닌가 환대를 해주니 하면서 이제 만나니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말이 좀 잘 풀릴 것 같고 이 친구 욕망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여기 한번 내가 배팅을 해보겠다 라고 승부수를 걸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점 매수였군요. 그렇죠. 고점은 아니죠. 정당성은 아릭부케가 갖고 있으니까. 추세 추종이었군요. 그다음에 그 남성 정벌하던 군사들과 함께 만났으니까 또 그 기세에 눌리는 면도 있었을 것이고. 기세 추종. 요즘 주식 공부 요즘은 또 주식이 인기니까 살짝 섞어줘야 됩니다. 요게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쿠빌라이가 아릭부케랑 싸움이 붙을 줄 알고 원래는 뭉케가 죽었으면은 이제 군대를 다 빼거든요. 원래 그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본인 군대는 돌리지를 않아요. 그대로 거머쥔 채 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북상하는 길목에 원종이 있던 거죠. 그래서 우연히 만나기 쉬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고려는 조선보다는 외교 전술에 있어서는 나름 경험이 그 얼마나 그 치열한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거란이랑 여진 그리고 몽골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고려의 대외 관계가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원종한테도 있었고 그게 잘 반영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야라고 바라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쿠빌라이도 자신을 선택해준 원종과 고려가 좀 고마웠을 것 같아요. 엄청 고맙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쿠빌라이 고려 이야기하면 살면서 두어 번 들어봤을까요? 고려? 고려요? 어떤 나라냐 물어봤겠죠. 고구려 옛날에 고구려. 실제로 이 말을 하거든요. 당태종도 정복하지 못했던 고구려의 후예들이 아닌가. 이건 신내림 받듯이 본인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거는 나한테 하늘이 너 다음 칸 하라고 태자를 보내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밀려있는 정당성에서 하나 얹은 스탯이 하나 올라갔어. 스탯이 근데 그냥 고려라고 하면 안 돼. 당태종도 이겨내지 못했던 고구려의 후예 고려. 구고구려, 현 고려. 고려. 수양제와 당태종도 넘어서지 못했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본인들은 지금 중원 왕조인 남성과 계속 전쟁 중이었는데 그 중원 왕조의 정통을 맺고 있는 당나라조차 넘어서지 못했던 그들의 후예 아닌가.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라고 한 것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황위에 대한 정통성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일부러 하늘이 뭐 고릴라느님 이런 것들을 거창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려가 오래 버틴 것도 있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금방 무너지고 죽고 하는데 고려는 몇 번 안 건드렸다 하지만 그래도 버텼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신에게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확실히 든든하긴 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고려가 내 편이요. 고려가 내 편이요. 당태종 알았나? 당태종이 몰라? 어디 고구려 몰라? 당태종이 임마 너무 못 갔던데야 거기 이런 얘기하면 고구려요? 그래 고구려. 몽골 가서도 엄청 자랑했을 것 같아. 고구려도 본인 스스로들은 고려라고도 합니다. 브랜드 파워라는 게 말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지.